코로나 치료제 알약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으니 약을 그냥 삼키면 절대 안되고 마이크로칩을 파괴하기 위해서 약을 꼭 씹어 먹어야 된다. 비아그라도 씹어 드실 겁니까? 빅툼입니다. 우리는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을 사러 갔을 때 일반 타이레놀이 있고 타이레놀 서방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타이레놀은 약을 먹으면 약물이 빠르게 방출을 해서 빨리 진통 효과를 내게 됩니다. 진통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신 진통 효과가 빨리 떨어지게 되고 진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타이레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서방정은 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절반 정도는 먹자마자 흡수가 되어 15분 정도 만에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4시간 정도 후에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 효과를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 속방정의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진통 효과가 유지됩니다만 서방정의 경우는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약효를 내는 성분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사실 타이레놀 서방정과 속방정이라고 부르는 일반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성분이 같습니다. 약효를 내는 성분은 똑같은 성분인데 그걸 굳히는 재료를 다른 걸로 써서 녹는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약 자체의 성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약효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시간도 조절해야 하고 체내 농도를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 또 대사되어 빠져나가는 속도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전에 타이레놀 서방정은 즉시 녹는 부분과 4시간 후에 녹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이레놀 서방정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꼭꼭 씹어서 먹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몸에서 녹는 속도를 고려해서 만든 약인데 그걸 갈아서 잘 녹게 만들어버리면 순식간에 체내 약물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서방정으로 나온 약이지만 단순히 갈아서 먹는 것만으로 서방정 효과는 없어지고 속방정처럼 체내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속방정을 그냥 먹었을 때보다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방정의 경우는 천천히 방출될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약이라 용량 자체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아서 먹으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이레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녹는 속도를 정확하게 재서 만든 약들이라 이걸 갈아 먹는다든지 씹어 먹는다든지 하면 원래 계산된 농도나 대사되는 속도가 안 맞게 됩니다. 약효는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서 부작용은 커지게 됩니다. 장용정으로 나온 약물의 경우는 장에서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약이고 이건 위점막을 자극하거나 장에서 흡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나 이런 약입니다. 이런 약은 위에서 녹으면 안 되고 장까지 가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녹지 않도록 제형을 만들거나 코팅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약들도 갈아 먹거나 씹어 먹게 되면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성분이 노출되거나 흡수되게 되어 약효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씹어 먹도록 나온 약의 경우는 안 씹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모든 약은 먹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방법대로 복용을 했을 때만 효과는 최대가 되고 부작용은 최소가 됩니다. 약국에서 약사님이 복약 지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제 알약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으니 약을 그냥 삼키면 절대 안 되고 마이크로칩을 파괴하기 위해서 약을 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약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만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 의료인도 있다고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알약은 씹어 먹으면 안 되고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다른 알약들과 똑같이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 약을 씹어 먹게 되면 체내 약물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다음에 금방 효과가 없어질 겁니다. 팍스로비드 약물 특성상 우리 몸속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환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으면 코로나 치료에 성공하고 살았을 사람이 약을 씹어먹음으로써 사망할 수도 있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주장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배운 지식 내에서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그런 식으로 약물 농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치료제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가 등장할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런 내용을 다 무시하고라도 알약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리고 그걸 씹어서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됩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도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칩을 넣을 거면 왜 코로나 치료제에만 넣겠습니까? 비아그라에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아그라도 씹어 드실 겁니까? 프리베나라고 아기들 맞는 폐렴구균 백신도 화이자가 만들고 어르신들 고지혈증 약도 화이자가 만들고 금연 치료제도 화이자가 만들고 항생제랑 진통제도 화이자가 만드는데 그런 데는 마이크로칩 왜 안 넣습니까? 원래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일부 팩트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면
되게 그럴듯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씹지 말고 삼키라는 말은 사실이 맞지만 그건 약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지 마이크로칩 때문이 아닙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약은 정확한 복용 방법대로 복용을 해야 제대로 된 약효를 나타내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씹지 않고 삼키도록 만들어진 알약은 씹지 말고 삼켜야 제대로 된 약효를 나타내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라서 씹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칩이 코로나 치료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을 씹어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